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 자포리자, 그리고 돈바스 이 다방면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전과가 나오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어떤 전과를 올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시체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정예 근위 공수 부대를 완전히 그냥 가혹한 처벌을 내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러시아 그냥 콩가루 다 되었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면요. 병력이 150명 추가 사살을 했고 전차 많습니다. 전차가 15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많습니다. 38대 격파, 야포 7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미사일 2발 격추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병력에 대해서는 150명 뭐 대단히 많은 날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차는 무려 15대입니다. 뭐 1개 중대 이상, 2개 중대 정도가 박살이 났는데요. 이 정도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세게 한번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그냥 시쳇말로 몇 시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 전투.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깨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 전투. 이런 곳에서 지금 15대의 전차가 박살이 난, 격파가 된 이런 전과가 나온 것 같고요. 차량 38대, 이건 지금 헤르손 쪽에 계속 후속 증원, 그리고 보급을 보내고 있는데 그 차량들, 보급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깨졌으니 이거 정말 러시아군 큰일 났네요. 그리고 다른 야포 7문 등의 괜찮은 전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IAEA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이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경고를 하고 러시아군 빠져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줘라. 그래야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서방은 러시아의 포로 수용소 방화 자작극, 그거 자작극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이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이마스에서 쏜 GMLRS 탄의 에어버스 탄으로 인한 이 파편탄이 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소위탄으로 불태운 이 화염 공격을 한 그런 정황이다. 만약에 하이마스의 GMLRS 탄이 때렸다면 여기 있는 2층 침대들 다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대로 다 있다. 이건 소위탄 공격이다. 즉 방화 자작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전쟁연구소도 이제 서방 모든 기관이 그렇게 판단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이 올레니우카 포로 수용소 참극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답니다.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영 채널1 TV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우리로 지금 뭐 KBS쯤 되는 이런 TV 채널이겠죠. 여기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음란물, 포르노물이 실시간 송출되는 망신을 당했다라는 상황이고요. 벨라루스가 크렘린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전황이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수부대 참전을 준비를 하면서 전투준비 검열 중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벨라루스가 여기까지는 가지만 정말로 투입을 한다면 이 전쟁, 어차피 러시아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이후에 벨라루스는 정말 가혹한 처벌과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푸틴의 내연녀죠. 과거 체조 선수를 했다가 푸틴의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까지, 국가두마 의원까지 한 여자인데 그 내연녀에 대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자산 몰수에 착수했다. 카바에바라는 여자죠. 자,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하이마스를 파괴했다.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준 16문 그대로 다 있다. 라고 러시아를 비난을 했고, 러시아는 야, 미국 니들이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사격 그 작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그건 직접적인 교전 행위야. 그건 가만두지 않아. 라고 또 서로 이렇게 하이마스를 두고 쌍방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작전 개입 이거 한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반격에 나서서 러시아군을 격퇴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장갑차 수송대 이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가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장갑차가 부서졌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로 다시 돌아간다는데 어이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큰 트레일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장갑차가 2대 실려 있는데 한 대가 지금 이렇게 뭔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뒤로 2대가 있는데 그게 급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쑥 밀리면서 뒤에 있는 장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는 장갑차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는 장갑차가 밀려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장갑차, 여기는 이 장갑차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장갑차 위에 뭔가가 있죠. 구조물이. 그래서 다른 차량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장갑차가 앞으로 와서 이 장갑차를 쳐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결속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수송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수동 차량 예전에 뭐 젊을 때 운전을 해봤을 때 차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그리고 기어도 중립이 아니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결속을 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급브레이크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뒤에 실어놨던 장갑차가 앞을 쳐가지고 앞에 장갑차가 밀려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충돌했으니까 고장이 났겠죠. 그래서 헤르손으로 지금 보내주다가 다시 틀어서 크림반도로 다시 수리하러 내려갔다고 하니까 정말 콩가루 군대, 당나라 군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전역에 40개 BTG를 투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개 BTG를 투입했다고 하더니 10개가 더 늘었네요. 그런데 이 10개가 더 늘어봐야 지금 뭐 사실 한 60%도 채 안 되는 이런 충원율, 그것도 너덜너덜한, 그리고 아주 지친 이런 패잔병들 집어넣었기 때문에 40개 BTG를 해봐야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포리자주에서 러시아군의 허를 찌른 우크라이나군이 전략 요충지 폴로이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노바카호프카 일대에서 급히 빼낸 병력으로 방어선을 쳤지만 첫 전투에서 박살났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에서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으며 자포리자주 전역에 높은 수준의 정보 통제를 실시 중이지만 폴로이 외곽 지역에서의 전투 승리 사실은 공개했다고 워모니터 등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제1전차 예단과 함께 이번 공세의 주축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53기계화 예단은 현지 시각 8월 3일 폴로이 북동부 약 5km 떨어진 코스티안티니우카 정착촌에서 러시아군 증원군과 격돌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단 몇 시간 만에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코스티안티니우카 정착촌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동원한 부대는 기존에 자포리자 전선을 맡고 있던 제58연합군 예하 전력들인데요. 태평양 함대에서 온 제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 제136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도네츠크 제1군단, 노바카호프카 방면에서 긴급 증원된 공수군 산하 단대호 미상부대에서 최소 5개, 최대 7개의 BTG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모든 전선의 러시아군 BTG가 다 그렇듯이 이번에 투입된 부대도 명목상 BTG로 표기되고는 있지만 실제 전력은 정규 BTG 편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패잔병들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코스탄티니우카 전투는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형국으로 전개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탄티니우카 정착촌은 폴로이에서 직선거리로 약 5km 떨어진 곳이고 T0401 국도를 통해 이동할 경우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 사이에는 하천이나 산지, 숲 등 지형적 장애물이 전혀 없는 평야지대여서 러시아군의 방어가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인 폴로이는 T0803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아조프의 에난의 전략 거점인 베르단스크나 마리오폴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현재 제1전차 예단이 때리고 있는 토크마크를 경유할 경우 자포리자 최대 도시인 멜리토폴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폴로이와 토크마크를 연이어 점령하고 이곳을 발판 삼아 아조프해로 가는 길을 뚫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를 잇는 러시아군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전선에 최정예 기계화 부대를 들이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오합지졸 패잔병으로 맞서고 있는 러시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일어난 지 5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군 전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 사실 그러니까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던 총 2,800대의 전차 중에서 지금 1,700대 이상이 격파가 됐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력 전차들 대부분이 스쳐도 깨지는 T-62, 북한 천마호 같은 그런 것들 지금 가지고 와서 싸우고 장갑차도 1960년대 생산되어서 입이 퇴역했던 거 다시 끌고 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건 뭐 중기관총 맞으면 숭숭 뚫리는 장갑차들. 그러니 이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폴로이가 여기입니다. 폴로이 여기인데 이 폴로이 앞 5km 지점의 마을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러시아군이 뒤로 패퇴를 했고 폴로이까지는 장애물이 없는 평야지대. 그런데 시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시가전도 사실은 이 방어 측에서 화력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놓고 방어진지도 구축을 하고 하는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워낙 급박하게 되니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화력 계획을 수립할 이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가전에서도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어떤 그 방어, 우크라이나군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방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폴로이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길 경우에 러시아는 지금 이제 베르단스크, 마리오폴 이 아조프의 연안의 두 개의 항구 진짜 뭐 상륙함이나 수송선을 댈 수 있는 거의 유이한 이 항구를 2시간 지척거리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글로 찍어 보니까 1시간 53분 걸려요. 물론 뭐 시속 한 100km 달렸을 때 그렇다는 건데 도로 거리로 109km 이쪽으로 가면 도로 거리로 98.4km 그러니까 차가 좀 천천히 간다 쳐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여기 멜리토폴까지는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정말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헤르손과 돈바스, 도네츠크 이 지역의 상호간의 후속 군수지원과 병력 증원 이게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헤르손 전체 그리고 앞으로 크림반도까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53기계화여단 그리고 제1전차여단 같은 아주 중보병 부대를 여기다가 투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략이 잘 먹혀서 베르단스크까지 확 끊어버리는 이런 전선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짧게는 20에서 30km, 길게는 100km 가까운 거리의 러시아군 표적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쪽집게처럼 타격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달간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초토화시킨 장거리 타격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미군이 사실상 지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쩐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운다 싶었습니다. 미국은 위성과 정찰기, 드론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러시아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의 장거리 타격 작전을 사실상 지휘해 왔다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가 현재 시각 8월 3일 밝혔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원이자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사무엘 라마니 박사는 현지 시각 8월 3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바딤 시비츠키 북장을 인용해서 최근 수행된 하이마스의 장거리 타격 작전은 미국 정보자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측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공격 실행 여부를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하는 형태로 그동안의 작전에 직접 개입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발표된 러시아 국방부의 비난 성명 내용과도 일치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이 민간인 대량 사망을 초래한 우크라이나군의 무차별 로켓 공격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는 백악관과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8월 3일 기준 16문의 하이마스와 대량의 GMLRS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찰 위성과 RQ-4 글로벌 호크, E-8C 조인트 스타즈 등의 정찰 자산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인근에 띄워 러시아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우크라이나 측의 정찰 정보와 작전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속칭 매팩, 다시 말해 전장의 러시아군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려다보며 전쟁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뒤를 봐주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러시아군의 이 무의미한 저항,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예상들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군이 러시아군 전투기를 이기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거 미국의 E3 조기 연보기가 전부 정보를 취합을 해서 다 감시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자 어디서 몇 시 방향에서 전투기 몇 대 온다 요격해라 요격하는데 방향은 9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걔들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니들을 못 봐. 그러니까 9시 방향으로 들어가. 이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링크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식으로 무전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그에 따라서 9시 방향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전투기 레이더라고 하는 게 60도 각도로 정면으로 보니까 9시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전혀 모르는 것이죠. 사람이야 뭐 옆으로 돌아보면 되지만 전투기는 이걸 보려면 완전히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들어오면서 미사일 쏴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전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마스 이 사격까지 표적 정보들 아니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저 러시아 내륙 지역에 있는 또는 러시아 점령지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농가 창고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저걸 다 발견해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미군의 탐지 자산을 가지고 다 탐지를 한 것을 그리고는 미군이 자 여기 있으니까 쏴라 쏠래? 오케이 쏜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정보 다 주고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 아 근데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다음 거 때리자. 또 오케이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가 그걸 영국에다가 자랑 삼아 이야기한 걸 그 영국 왕립 군사연구소 연구원이 옥스퍼드대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그냥 터뜨려버린 거예요. 터뜨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3일 현재 지금 뭐 이 인근을 보면 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RC-135W 이제 감청하는 것이죠. 또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 항적 정보 공중 전체를 다 통제하는 것이죠. 글로벌 호크 또 감청 그리고 영상 촬영 다 하는 것이죠. 또 RC-12X 또 감청하죠. 그리고 여기 또 감청 여기는 또 이탈리아 자산인데 이런 것들 와가지고 전부 다 감청 다 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알려주니 이게 뭐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르손 북동부 비스코폴리아에서 고립되었던 러시아군 부대가 극적으로 탈출해 성공해서 헤르손 방어선 안쪽의 러시아군 진영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지만 부대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해체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체된 부대는 러시아군 내에서도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불렸던 최정예 부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가 헤르손 방어선에 투입됐다고 밝혔던 최정예 공수군 부대가 심각한 전력 손실을 회복하지 못해 크렘린으로부터 부대 강제 해산 명령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러시아 국영 보도 전문 방송사인 채널24가 현지 시각 8월 2일 보도했습니다. 채널24는 8월 2일은 러시아 공수군의 날이고 모든 공수군 대원들은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브라티아 지역의 정예 공수부대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며 그 부대는 어제부로 해산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해산 소식을 전한 정예 공수부대는 브라트 자치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대에 주둔하는 러시아 공수군 직할 신속기동부대인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인데요. 이 부대는 1968년 창설된 부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선봉에 서서 활약했던 정예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근위 칭호가 수여되었고 러시아 공수군의 전략기동부대로 지정되었었는데요. 다른 러시아 공수군 부대가
BMD 장갑차를 갖춘 차량화 보병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은 진정한 공중강습부대로 1개의 공수대대와 2개의 헬리본 공중강습대대 등 최정예 경보병 전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은 개전 초에는 하르키우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지난 5월 남부전선 상황이 악화되면서 헤르손 방면에 긴급 투입되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헤르손 동부 지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진격을 거듭하다가 지난 6월 하순에 퇴로를 차단당하고 비스코폴리아 마을에 한 달 가까이 갇히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스코필리아에서 야음을 틈타 모든 장비를 버리고 맨발로 탈출해온 이들 병력을 헤르손 전선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데 동원하려 했지만 여단 병력의 47%가 전사하고 나머지 병력도 전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위 칭호 박탈과 여단 해상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여단의 해산이 지난달 5인 교전 보고를 받은 푸틴이 경로에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정예 국가전략기동부대조차 이꼴이 된 러시아.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사단, 공수여단 지금 러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 그냥 경보병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경차량화 부대들이죠. 그런 거 장갑차 타고 주로 전투를 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 11근위 공수사단 여기는 여단이죠. 여기는 진짜 공수부대였어요. 헬리본 대대가 하나 이런 식으로 진짜 특수부대에 준하는 그런 부대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하르키우 쪽에 있다가 5월 달에 헤르손 쪽으로 증원이 와서 쑥 밀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됐습니다. 4개 여단에 포위됐죠. 그래서 비스코필리아 마을에 고립되었고 한 달을 고립되어서 있다가 포위되어서 있다가 결국은 장비를 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져간 장갑차다 뭐다 소총이다 다 버리고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야음을 틈타서 다 도망을 왔는데 그 오기 직전에 7월 26일 그리고 27일 이 새벽 어간에 러시아군이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를 보냈고 그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가지고 포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들도 같이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5인 사격을 해서 이들이 다시 그 카모프 52 한 대를 격추를 시켜버렸고 자 여기에 푸틴이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장비, 총 다 버리고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도망, 후퇴가 아니고 도망. 이러니까 이들은 자격이 없어. 근위 떼버리고 그리고도 이 열받은 게 해소가 안 돼서 야 그냥 해체해버려. 부대 해체. 부대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무력화된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푸틴은 여러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나온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